반갑습니다. 자, 지난 강의 시간에 이어서 한비자의 인재 등용에 대한 용인에 대한 지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비자가 알려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인임이 수관입니다.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인임이 수관. 인임이라는 것은 임무에 인하다 하니까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임, 능력에 따라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수관, 숫자라는 것은 준다라는 뜻이고 관이라는 것은 관직이라는 거죠. 능력에 따라서 관직을 수여한다. 이 자라는 것은 엔드니까 능력에 따라서 인임이 수관, 능력에 따라서 채용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비자는 인재 등용의 과거 실적과 경험, 아까 한비자는 실용적 인재를 중시했다고 얘기했는데 실용적 인재는 바로 실적과 경험을 가진 인재를 얘기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러한 인재들을 등용하기 위해서 또는 육성하기 위해서 난산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무에 대해서 논하고 임무에 대해서 논하고 일을 시켜 시험하며 시지어사 일을 줘서 그 사람을 시험을 하고 일을 시켜 시험하고 공적에 대해서 평가하고 과지어공 공적에 대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러면 신하들은 공정하고 사심이 없어져서 자 임무에 대해서 논하고 일을 시켜 시험하고 그 다음에 공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신하들은 공정하고 사심이 없어져서 현자를 숨기지 않고 우리 임금께서 또는 우리 상사가 인재를 저렇게 등록하는구나.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판단했을 때 진짜 훌륭한 지혜로운 사람, 현자를 숨기지 않고 무능한 자를 진출시키지 않는다. 자, 내가 무능한 사람을 추천해봤자 결국은 위에 논하고 시험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떨어질 게 분명한데 그런 사람들은 진출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군주가 어찌 현명한 신하를 뽑는 것이 어렵겠는가. 자, 이런 룰만 지키면 훌륭한 인재를 뽑는 게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비자는. 그러니까 논하고 시험하고 평가하고. 자, 요즘 우리 예전에는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또는 회사에 들어갈 때만 해도 그때는 필기시험이라는 걸 봤어요. 필기시험이라는 걸 보고 물론 면접도 간단하게 봤습니다만 요즘은 그 과정이 대기업들 보면 1박 2일로 팀으로 만들어 가지고 서로 토론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밖에 나와서 발표하게끔도 하고 그죠? 물론 그거는 필기시험에 합격하거나 서류 전형에 통과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만은 이러한 다양한 과정들을 거쳐서 인재를 선발하죠. 그래야지 제대로 된 회사가 또는 조직이 요구하는 그런 인재를 뽑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인임이 수관. 이게 한비자가 주는 첫 번째 지혜예요. 현명한 군주는 법이 사람을 고르도록 하고 개인적인 사심, 청탁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규정이 사람을 고르도록 하고 자기 임의로 등용하지 않으며 법이 그 공적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고 규정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자기 임의로 그것을 헤아리지 않는다. 이 유도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명주, 훌륭한 상사는 그죠? 사법 택인, 법으로 하여금 사람을 선택하도록 하고 사법 양공, 법으로 하여금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공적을 평가하도록 한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자, 이거 올해 5월 2일 날 언론 기사입니다. 무법천지 성관이 채용 불법, 편법 넘어 증거인멸. 여러분, 여기 공명선거라고 돼 있죠.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 감독한다고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기 자식들의 채용에 대해서 불법, 편법을 넘어서 증거인멸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난 겁니다. 7년 동안에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3회의 경력 채용 가운데 104회 6.4%에서 공무원 인사규정이 정한 공정채용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감사원이 감사를 한 결과 드러났어요. 특혜성 채용과 합격자 부당 결정 등 부정 의혹 합격자는 경력 채용 공무원 중 총 384명 중에 경력자 채용이 총 384명이었는데 58명, 15%에 달했다. 여러분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이러한 채용 문제에 있어 가지고 비리 또는 불법, 편법이 판치고 있다는 사실에 한비자가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아마 경로를 할 겁니다. 그죠? 대저 사물은 제각기 알맞는 성질이 있고, 그렇죠? 재능도 쓰일 때가 있으니, 그렇죠? 제각기 알맞은 곳에 두면 군주와 신하가 자기를 하지 않게 된다. 억지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않게 된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닭한테 새벽을 알리게 하고, 이러니 닭한테 새벽을 알리게. 사계 사야, 닭으로 하여금 사야, 밤을 호령하도록 하고, 새벽이 온 걸 밤을 호령하도록 하고, 이런 뜻이죠. 새벽을 알리게 하고, 고양이에게 쥐를 잡게 하듯이 영리 집서, 리는 이건 아마 살쾡이, 살쾡이로 하여금 쥐를 잡게 하고, 그러면 개, 용, 기능 각자가 다 능력, 닭은 닭대로, 살쾡이는 살쾡이대로 각자의 능력을 활용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위에서는 할 일이 없어져. 상내 무사라. 위에서는 곧 아무 일도 할 일이 없어져. 편하게 돼. 양곤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인재를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면 윗사람들이 편해진다는 얘기예요. 아주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어떤 원칙이죠. 지혜죠. 자, 이런 것을 한비자는 벌써 그 당시에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비자는 현능하고 실용한 인재를 발탁해야 되고, 발탁할 때는 반드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발탁해야 되고, 등용한 인재는 어떻게 해야 돼? 적재적소에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지 된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인사 원칙이죠.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한비자는 습절 이진의 지혜를 알려줍니다. 습절, 말이 좀 어려워요. 습절에, 습이라는 것은 습격하다 할 때 습격하다. 그 습격하다. 우리가 습격하다 할 습자는 겹친다. 층 또는 있다 또는 거듭하다 등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한자입니다. 습. 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디절이죠. 그러니까 이런 대나무 마디마디, 이거 절이죠. 절. 그 마디마디를 뜻하는 절도 또는 단락, 마디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절 그리고 진, 나아간다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습절이진이라는 뜻은 마디마디를 잇듯이, 대나무가 마디마디잖아요. 마디마디를 잇듯이 단계를 거쳐서 경험을 쌓은 자를 관리로 발탁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탁 나타나가지고 그 자리에 딱 앉으면 제대로 일 처리를 못한다는 거죠. 관리를 선발할 때는, 현재 인재를 선발할 때는 이러한 습절 이전, 그 분야에서 진짜 제대로 성장하고 경험하고 지혜를 터득한 사람들을 선발해야 된다는 얘기.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얘기. 관리가 단계를 거듭하여 승진하고 대임을 맡게 되면 지혜로운 자이다. 단계 승진해서 큰 직책을 맡은 사람은 반드시 지혜로운 자이다. 이런 얘기예요. 산전수전 다 겪고 공중전, 수중전까지 다 겪고,
그러고 성장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 관리는 습절이진, 단계를 거쳐서 진급한 사람들. 그래서 지대임, 큰 임무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다. 뭐, 그 다음 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재상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총리라는 것은 주부로부터 나와, 주부. 아주 지방 말단, 조직에서 일하던 주부, 공무원으로부터 올라와야 되고, 맹장, 훌륭한 장수는 병졸에 대열해서 밖에 전쟁에 나가서 싸움도 해본 그 병졸에 대열해서 경험을 쌓고 올라와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일 좋아하는 제가 문구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비자는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실제 경험 그리고 이 성과, 이 사람이 일을 하면서 이루어냈던 공적,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인지혜, 용인술, 용인에 대해서 우리가 유학에서 얘기하는 숙이 아닌이라는 군자론, 내 자신의 수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 하는 이러한 숙이 아닌의 군자론과 이 내적 어떤 성장 강조했던 이 유학의 군자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인재론이죠. 한비자의 용인 사상은 바로 이러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귀족들의 세습제도, 여기에 대한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주장을 하게 됐던 거죠. 실제 공적을 가지고 지혜나 행동을 평가하지 않고 사실 조사를 통하여 재과를 심리하지 않으면서, 그 당시 세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좌우 친근한 자의 말만을 받아들여서 사람을 채용한다면 이 바로 무능한 사람이 조정에 서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물론 똑똑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무능한 사람이 조정에 서게 되고 어리석고 부정한 관리가 일처리를 맡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좌우 근습이라는 게 측근을 얘기하는데, 좌우 근습 지연의 말을 들으면 무능한 사람들이 조정에 서게 되고, 이런 뜻이. 우염질이, 어리석고 오염된 관리들이 관직을 맡게 된다. 일처리를 하게 된다. 이런 거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비자는 그 이후에 청나라 때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의인물용, 용인무리에서, 우리가 인재 등용에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의인물용, 사람을 의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의심스럽다 그러면 의인, 그 사람이 의심스럽다 그러면 물용, 당연히 쓰지 말아야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쓰지 말아야죠. 그 장관도 마찬가지고 주요 직책에 앉히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쓰지 말아야 돼요. 의인, 물용. 그리고 용인, 무리. 일단 그렇게 해서 사람을 썼다 그러면 무리,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게 우리 그 지도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인재 등용 원칙인데, 한비자의 이러한 습절 이전의 원칙은, 지혜는 바로 앞부분, 의인물용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의심스러운 사람은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거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한비자의 지혜는 불구일격이에요. 불구, 이 구는 구속한다는 뜻이죠. 불구일격, 일격, 하나의 격식, 하나의 종류, 하나의 형태, 하나의 모델에만 구속되지 말아라. 다시 얘기하면 다양한 인재들을 등용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청나라 때 이게 보면 공자진이라는 문학가가 있었어요. 관료이자 문학가인데, 공자진 1792년부터 1841년까지 생존했던 사람인데, 이 공자진이 그 당시에 청나라 때는 뭐였습니까? 주작의 역량으로 해서 사서삼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거기에 경전에 대한 내용만 풀이를 잘하면 관리로 임명이 됐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떨어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인재가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회잡시라는 시집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늘의 기원을, 시 중에 하나가 하늘의 기원하면서 불구일격 강인재, 이런 말. 불구일격 강인재. 제발 하느님, 불구일격 한 종류의 사람만 말고 강인재, 여러 사람들의 인재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식구로 얘기를 했어요. 자격에 기준을 두지 말고 다양한 인재를 내려주소서라고 한 말에서부터 불구일격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현대도 마찬가지죠. 현대 모든 조직도 어떤 한 종류의 뭐 법만 잘한다, 또는 경제만 잘한다, 또는 화학만 잘한다, 물리만 잘한다 해서 뽑으면 안 되고 다양한 인재들을 포섭해야 된다. 각 기능에 맞는 적재적소에 배치할 다양한 인재들을 뽑아야 된다. 거기에 맞는 능력과 거기에 맞는 인품, 거기에 맞는 지혜를 갖춘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자, 주무왕은 낚시질 하던 우리 강태공, 그죠? 알죠? 강태공을 뽑아서 재상으로 삼았고, 그죠? 상나라 탕왕은 요리사였던 이윤을 재상으로 앉혔고, 진나라 목공은 백리해라는 소 풀먹이던 백리해라는 사람을 재상으로 앉혔고, 제나라 관중도 소먹이는 영척을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형식이나 범주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골고루 뽑아야 조직이 활성화되고 창의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원칙, 네 번째 지혜. 이 칠이불치민이에요. 칠이불치민. 리라는 거는 관료죠, 관료. 관료를 다스리지 불치민, 백성을 다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군주는, 윗사람은 관리자를 다스려야지 밑에 개개인까지 다스리지 않는다. 이제 이거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한비자는 벌써 2300년 전에 지금의 경영의 어떤 원칙인 권한위임을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백성을 직접 다스리지 않는다. 최고 경영자가 구성원 개개인까지 직접 개개인까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 시간에서도 우리가 피터 드러커의 Six Rules for President, 대통령을 위한 6가지 원칙을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네 번째 원칙이 뭐였냐 그러면 An effective president does not micromanage. effective president, 훌륭한 대통령은 does not micromanage. 마이크로매니지라는 건 뭐예요? 매크로매니지가 아니고 마이크로매니지라는 건 아주 소소한 것까지 챙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직장에서도 윗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커피 하나 먹는 것까지, 물 한 잔 먹는 것까지 챙기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아우 저 쫌팽이, 저 사람 밑에서 어떻게 살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비자는, 군주는 바로 위에 중간 관리자들을 다스려야지 밑에 조직원 개개인까지 다스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한위임제를 벌써 그 당시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외저설 우하편의 한 말씀을 보면 관리라는 것은 백성의 나무 밑동이라는 건 근본, 나무 밑동과 그물의 별이 강자예요. 별이 강. 본강이라 그래서 나무 밑동과 별이, 그물의 별이와 같은 자들이다. 관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위에 관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백성들은 그 밑에 사람들. 그러므로 성인이라는 건 이제 군주를 얘기하는, 성인은 관리들을 다스려야지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는다. 관리라는 건 리자, 관료라는 것은 민지 본강자라, 아주 근본이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인은 훌륭한 군주는 칠이 불치민,
이러한 관료들을 다스리지 개개인의 백성을 다스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양곤편에 보면 현명한 군주는 요체만 잡고 딱 중심만 잡고 있으면 사방에서 신하들이 모여들어서 보고할 것이요. 마음을 비우고 신하들의 마음을 신하들을 기다리면 신하들은 저마다 자기의 능력을 선보이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 양곤편에 나오는 겁니다. 허위되지 마음을 탁 비우고 기다리면 피자이 용지 그들은 스스로 이 용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마이크로 매니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한비자의 또 용인의 지혜예요. 자, 마지막 우리가 용인 지혜로 5번째로 일인 불겸관, 일관 불겸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인 불겸관, 1인 한 사람이 불겸관, 겸관한다. 관직을 2개, 한 사람이 재무장관도 하고 외무장관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인 불겸관, 한 사람이 2 관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일관 불겸사, 그리고 한 관직은 2가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외교 일을 하면 외교 일만 하면 되는 거고 재정 일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겸사를 해서는 안 된다. 겸관을 해서도 안 되고 겸사를 해서도 안 된다. 요것이 이제 그 당시에 한비자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어떤 용인의 지혜였어요. 근데 요것이 이제 복잡한 현대 사회로 진화하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메시 조직으로 하다 보면 자기 한 가지 직무만이 아니고 옆에 다른 직무까지도 고려하면서 간섭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그물망 조직으로 바뀌면서 점차 그러한 세태가 나오고 있고 경영 이론에서도 그러한 이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까 한 가지 직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밤에는 또 다른 제2의 업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뭐 다양한 직업들을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바뀌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만 한비자가 얘기하는 것은 한 조직 내에서 이런 얘기, 한 조직 내에서 2가지 관직과 2가지 일을 겸직해서는 안 된다. 자, 한비는 직분을 명백히 구분해야 된다. 직분 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당신은 뭐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구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권한을 위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한비는 이런 예를 한비자 책에서 듭니다. 이병편에 보면 한나라 소우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들어요. 잠이 드는데 감기가 들릴까 봐 전관전이라는 시종이 있었어요. 전관이라는 거는 임금의 모자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임금의 옷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관이 혹시 감기가 들릴까 봐 임금한테 옷을 덮어줬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시종들한테 누가 내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옷을 덮어줬느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전관께서 옷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이제 화를 내면서 둘 다 벌을 줍니다. 전관은 너의 직무를 위반했다. 월권을 했다라고 해서 벌을 줬고 전이는 네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해서 직무 태만으로 벌을 줬다는 얘기가 이 한비자 책에 나와요. 자, 이거는 직무 구분을 명확히 해서 전문성을 살리고 서로 월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그런 원칙론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모든 조직에 그대로 다 시행할 건 아니지만 대부분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관리 방법일 수가 있겠죠. 현대에서도. 자,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중시한 이유가 바로 1인 불겸관,
일관불겸사의 원칙입니다. 신하의 걱정은 오로지 한 가지 일을 오롯이 할 수 있는 데만 있다. 그러므로 오른손으로 원을 그리고 왼손으로 사각형을 동시에 하라 그러면 둘 다 완성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현명한 군주는 임무를 서로 충돌하게, 이건 내 거야, 이건 네 거야, 내가 해야 돼, 네가 해야 돼, 이 충돌하지 않도록 시킴으로 해서 분규를 없애고, 그 다음에 신하된 입장은 관직을 겸하지 않기 때문에 재능이 그쪽의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고, 사람들이 같은 공을 이루도록, 같은 공을 이루도록, 똑같은 공, 옆에 두 사람이 같은 일을 한다 그러면은 같은 공을 이루도록 서로 경쟁하게 되면은 다투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우리가 연구개발이다 이런 쪽에서 보면 똑같은 미션을 양쪽 연구팀에다 줘가지고 서로 경쟁하도록 만들죠. 현대에서. 그렇게 해서 더 훌륭한 걸 뽑아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 당시만 하더라도 관리가 중심이기 때문에 한배자는 이러한 전문성 분리, 그 다음에 직무 구분을 명확하게 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비자의 용인 지혜 5가지를 살펴봤는데, 여기 보면 하군 진기지능, 아주 저급의 군주는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다 발휘하고, 중군, 중간 정도의 임금은 진인지력, 다른 사람의 힘을 다 쓰도록 만들고, 상군, 아주 훌륭한 임금은 진인지지,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다 하도록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비자는 바로 이 용인의 지혜를 통해서 군주의 어떤 그 권위와 능력을 상승하도록 만들어주고 사람을 부리는 기술을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인임이수관, 습절이진, 불구일격, 칠이불치민, 일인불겸관, 일관불겸사. 이것이 바로 한비자가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던져주고 있는 용인에 대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